검객 내가 감독이라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극장에서 내려가 버렸네요. 추석을 오늘 개봉한 신작 영화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약간 밀려있던 개봉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좀 밀려있던 영화들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좀 개봉을 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요즘 안 그래도 헐리우드 영화들이 없기 때문에 한국 영화로는 만약 코로나가 아닌데 그 외화가 그러니까 미국 코로나가 아닌 상태에서 헐리우드 영화가 뭐 안 들어왔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한국 영화로 어떻게 제가 보기엔 충분히 버틸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서 코로나라서 그죠. 그리고 제가 어제 그 현대백화점 일요일날 현대백화점 갔을 때 그거 왜 얼굴 사진 찍는 듯한 그 체온계 있죠? 거기 이렇게 잠깐 섰는데 완전히 그 체온계가 마태가 완전히 가졌더군요. 근데 저는 옛날에 그 살아있다 하고 그때부터 그 체온계로 저도 쟀거든요. 그냥 이렇게 사진 찍듯이 찍는 체온계 그걸로 쟀는데 그러면 그때도 그 체온계는 엉망진창이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 갔다 오고 영화 보고 오면 그렇게 가래 끓고 기침 나오고 하더라고요. 엉망진창이겠네요. 그 안에 진짜 그때 그런 걸 분명히 뒷돈 받았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그런 거 한번 테스트도 안 해보고 그런 체온계를 이 급박한 시기에 이 중요한 시기에 그따위의 체온계를 승인했다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죠. 그죠? 그것도 공공시설에 가니까 그거 한 개 없는 데가 전부 큰 데는 다 그걸 다 썼더라고요. 그렇게 중요한 그렇게 많이 엄청나게 팔았을 텐데 그따위의 물건을 승인을 해줬다는 건 분명히 정부가 뒷돈을 받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죠. 그죠? 가격도 나오니까 안 싸던데 체온계 해봐야 뭐 얼마 한다고. 그죠? 아무튼 검객 좀 아쉽긴 해요. 그죠? 근데 제가 보기엔 최소 50% 이상은 켄신 일본의 켄신 시리즈 극장판 그러니까 실사판 3편을 한꺼번에 묶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 왜냐하면 그런 게 좀 있어요. 아무리 켄신 영화가 우리가 물론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찾아보고 하겠지만 그런 걸 극장에 걸었을 때 한국 사람들이 극장 가서 그 영화를 안 보거든요. 애니메이션 같은 건 좀 모르는데 켄신 같은 영화는 실사 영화는 한국 사람들이 가서 안 본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든 이걸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걸 뿌려야 되거든요. 익숙하게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걸 보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자꾸 이렇게 한국 감독, 한국 배우를 써서 일본풍의 자꾸 영화를 만드는 거죠. 그죠? 근데 희한한 게 철저하게 다 감독의 외면을 받았어요. 올드보이 같은 거는 각색을 엄청나게 했죠. 완전 한국화시켜서 각색을 원작이 있긴 하지만 이게 과연 원작하고 뭐 얼마나 비슷한가 싶을 정도로 연출을 굉장히 한국 스타일로 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건 일본풍이라고 느끼기에는 상당히 좀 그게 있었죠. 그죠? 아무튼 그렇게 연출을 좀 잘 감독 옛날에 태권보이 때도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우리가 한국에 이제 제작비를 받기 위해서 일본 뭐 광고 회사에서 폰을 받았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요. 한국이 좀 영세하잖아요. 한국이 영화상업이 되게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어요. 그죠? 요 근래에는 뭐 1000만 관객 든 영화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런 건 정말 가뭄에 콧나듯이 하나씩 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망하는 영화들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그래도 요즘 2차, 3차, 뭐 넷플릭스 뭐 여러가지 그래도 설령 좀 안 좋게 된다 하더라도 뭐 어떻게 수익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요즘은 망하든 안 망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캐릭터하고 컨텐츠 싸움이에요.
그래서 더 표절이 더 많아요. 그 좋은 아이템, 좋은 기획, 좋은 시나리오가 있으면 무조건 쓰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될 줄 알면서도 쓰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먼저 선점을 해야 나중에 거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가 문제야. 캐릭터. 만약에 한국은 CG 기술이 안 돼서 어떤 만약에 구미호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표현을 못해요. 그죠? 구미호 액션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표현을 못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헐리우드 가면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캐릭터 괜찮다. 캐릭터만 괜찮으면 그 사람들은 사가는 거예요. 그걸 바꾸면 되니까. 자기 스타일도 변형만 하면 되기 때문에 캐릭터,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재밌는 이야기, 그리고 캐릭터가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헐리우드 영화 좀 재밌다 싶은 거 있죠? 그러니까 3시간 넘어가는 그런 영화들 있죠? 그런 영화 안에 시나리오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알아요. 어떤 건 10개도 써요. 그 마블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 그 영화 한 편 만들 수 있는 시나리오를 10개까지 때려붓는 것까지 봤어요. 엄청나게 때려봐요. 만화책으로 일을 한다 그래도 책을 몇 권을 때려붙죠.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를 쓰고 있어요. 그래야지 굉장히 스피드하게 지나가도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벤져스 같은 거 보고 다른 영화를 보면 되게 느리게 보이죠. 진행이 되게 느리고 영화가 되게 짧게 느껴지죠. 하여튼 뭐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들 그 대신 그 영화는 히트를 치죠. 왜냐하면 짜장면값 보통 내고 꼭배기 먹는 똑같은 돈에 꼭배기 먹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훨씬 길잖아요. 훨씬 내용이 스피드하고 훨씬 그 영화도 길고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뭔가 그 짧은 영화를 보면 뭔가 온 돈 내고 반값 내는 반편밖에 못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그래서 검객 내야 감독이라면 물론 시기를 좀 잘못한 게 있어요. 그죠? 이런 거는 글쎄 좀 비수기 때 개봉을 해야 됐었지 않나? 그죠?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장혁씨가 너무 공백기가 컸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참 확 올라왔을 때 그때 영화가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공백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사람들이 장혁씨에 대한 어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할 때 그때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같이 나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는 그 약간 이렇게 인지도를 끌어올린 후에 영화 개봉하는 그런 방식이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 너무 오래 쉬었죠. 장혁씨가 너무 TV에 너무 오래 안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다른 이제 막 젊은 친구들이 막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오래 나왔고, 그리고 TV에서 그 전에 TV에 나왔던 모습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크게 확 사람이 바뀌거나 그러지 않아요. 비슷해요, 스타일이. 아무튼 그래서 뭐 이걸 좀 바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내가 감독이라면을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일단 그걸부터 바꿔야죠. 스타일, 그죠? 스타일부터 바꿔야죠. 상토를 틀어야죠. 뭐 어찌됐든 간에, 그죠? 한국 사람은 그렇게 산발하고 다니지 않아요. 그죠? 조선시대 때는 망나니가 아닌 다음에 그렇게 산발을 하고 다니지 않아요. 그죠? 어쨌든 상토를 틀어야죠. 양가를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토를 틀었어야죠. 그죠? 그리고 또 왕의 그거잖아요. 왕의 그거면 왕의 경호원이면 복장을 더 단정하게 해야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토를 그 활처럼, 활의 뭐죠? 박해 뭐죠? 하여튼 그분처럼 상토를 틀었어야죠. 그죠? 우리 아주버리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박해모였는데. 하여튼 그렇게 상토를 틀었어야죠. 그죠? 여자 공주,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여자 공주로 나오는데, 물론 여자 공주를 데리고 가서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저는 남제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남자 왕자든지.
그죠? 아니면 여자한테 검을 가리키든지. 여자한테 검을 가리키는 건 좀 그렇고, 그죠? 남자 제자가 한 명 있든지, 그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시골 집에 자꾸 찾아오는 포수, 그러니까 조총 같은 걸 쏴서 노루를 잡는 포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남자 포수는 그 주모 남편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냥을 하러 와서 가끔 장혁집에 같이 사냥을 하든지, 아니면 장혁집에서 사냥을 할 때면 여기 와서 잠깐 물건 맡기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죽도 팔고 하는, 가죽도 모여 있으면 같이 주모한테 넘겨주고 주모가 가죽 팔고 뭐 이런 식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먹고 사는 그런 형태였으면 훨씬 더 좋았을, 이야기가 이렇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칼에 대한 설명도 좀 있어야 되겠죠. 칼에 대한 설명, 뭐 그 대장장이하고 만나면서 칼에 대한 설명을 좀 하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대장장이가 아니면 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칼을 하면서 아들이 묻든지, 남제자가 묻든지, 아니면 딸이 묻든지, 그죠? 남제자가 왜 칼이 끝이 그렇게 갈라져 있냐라고 물어보든지, 그죠? 뭐 아니면 옛날에 그 운석으로 만든 칼이 있어요. 운석으로 만든 칼이 있어요. 그래서 우연히 둘이 사냥 갔다가 별똥벌이 떨어져 가지고 그걸 주워서 대장장이한테 갖다 줘서 그런 칼을 만들든지, 그죠? 뭐 그런 스토리가 있었으면 조금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또 그런 설정. 그 여자 방주가 영화 설정상으로는 단검의 고수라고 뭐 그렇게 나오는데, 단검은 부무장이고, 그죠? 총을 잘 쐈으면 해요. 총을 쏘는 여자였으면 좋겠을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대규모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단검으로, 어차피 여방주는 단검으로 옆으로 오지도 않죠, 그죠? 그걸로는 힘들 것 같고, 이렇게 뒤에서 습격하는 사람을 총으로 한 명 정도, 왜냐면 그때 총이라고 하면 조총이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전하고 다시 쏘는 속도가 빠르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다수의 인원을 쏘긴 힘들고, 끽해봐야 뒤에서 습격하는 한두 명 정도 헤드샷 날리는 정도 수준의 어떤 그런 이제 그 총 쏘는 사람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남포수 같은 사람들 지붕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죠?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조준해서 쏜다든지, 같이 가서, 그죠? 같이 가서 조준해서 쏜다든지, 뭐 그러면 재밌겠죠. 그래서 남자 포수가 총을 쏴서 그쪽 그 중국 쪽 사람들이 주모를 납치해서 데리고 가는, 그러니까 남포수가 도와줬기 때문에 주모가 끌려가는 뭐 그런 스토리도 연결이 되죠. 그 여자가 그 여방주 같은 경우는 사격을 해야, 여자는 힘이 좀 약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 권총 있잖아요, 권총. 그러니까 뭐 짧은 총,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K2 같은 게 있고 권총 같이 생긴 총이 있다고요, 그죠? 아니면 그 권총 같이 약간 짧은 총을 쏘든지, 그죠? 어쨌든 여방주는 사격이었으면 스토리가 더 재밌을 것 같았어요. 물론 검이 주가 되지만, 물론 검객이 주 이야기지만, 그쪽에서도 그 중국 쪽에서도 총을 쏘기 때문에, 총이 아예 한 번도 안 나오면 모르겠는데 총이 나오거든요. 총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시대가 봤을 때 광해군 이후면 임진왜란 이후일 거란 말이죠. 문헌에 보면 옛날에 장에서 총을 팔았대요, 한국은. 옛날에 그 장이 서면 거기서 총을 사고 했대요. 뭐 어차피 그 연발이 안 되잖아요. 그때 당시 총이라는 거는 조총이나 이런 거 보면
화약 넣고 장전하고 쏘고 화약 넣고 장전하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단발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팔았대요. 활보다 활 빨리 쏘는 사람보다 느린 거였죠. 그 화력이 약했기 때문에 총을 그렇게 흔하게 구할 수가 있었대요. 그리고 전쟁이 끝났을 때 분명히 일본군이 퇴각을 하면서 무기 같은 걸 많이 버렸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 구하면, 화약 같은 걸 이렇게 잘 구하면 분명히 총을 구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격하는 사람이 2명 정도가 지원 사격 해주는, 그죠? 뭐 그런 게 있었으면 조금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육사검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뚱뚱한 아저씨 있죠? 등치 큰 아저씨. 그 아저씨가, 이제 검객하고, 그러니까 육사검객하고 이 사람 둘이 힘을 합쳐서, 중국 사람을 무찌르고, 그러니까 중국 패거리들을 무찌르고, 다 정리가 됐어요. 그죠? 다 정리가 되고, 이제 떠나려고 할 때, 그때, 육사검객이 대결을 신청하면 훨씬 더 멋있지 않을까? 훨씬 더 멋있지 않았을까? 그죠? 마지막으로, 육사검객이 한번, 우리 다시 겨뤄보자, 이라든지, 그죠? 다시 겨뤄보자라는 식으로 어떤, 그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훨씬 더 멋있었을 것 같은데, 그죠? 내용이. 그러면 켄신하고도 얘기 좀 많이 다르죠? 그죠? 그리고 또 외국인 여성이 나오는데, 안젤리나 다닐로바라고 거기 네이버에 가니까 있더군요. 너무 없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19금 같으면 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15세 고등학생 가기 때문에 그런 걸 굳이 안 넣는다면 뭔가 이렇게 장기를 하나 넣었어야 하지 않나? 그러면 여방주가 사격이기 때문에 외국인 여성도 사격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그죠? 그래서 검객하고 그쪽 중국 대장하고 싸울 때 총을 쏴서 방해를 하는 거죠. 총을 쏴가지고 약간 꼼수 어떻게든 이기게 만드는, 그죠? 어떻게든 중국 사람이 이기게끔 만들게끔 총을 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극적인 효과가 배가 되지 않나, 그죠? 그렇게 했으면 참 재밌었을 텐데, 그죠? 남대자는 거기 보면 그냥 이렇게 눈 고친다고 이렇게 가는데, 그거는 남자자한테도 써먹을 수 있죠. 검객이 병이 들었어요. 그죠? 검객이 병이 들어가지고 남자자가 그 방주한테 가서 이렇게 부탁을 할 수 있죠. 그 스토리랑 똑같이 갈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방주가 이제 꼬시는 거죠. 누구 하나만 처치해주면, 아니면 어디 가서 내가 시키는 일 하나만 해주면 어떻게 해주겠다. 그죠? 그렇게 조건을 걸 수가 있죠. 남자자가 알았다 하고 갔다가 잡히는 거죠. 그죠? 잡히든지 아니면 곤란을 겪든지, 그죠? 하여튼 그렇게 좀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검객이 찾으러 간다든지, 그죠?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죠. 그죠? 아니면 육사검객한테 남제자를 맡기든지, 그죠? 육사검객한테 남제자를 맡기든지, 이렇게 검수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죠? 남제자한테 맡기든지,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스토리가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남제자랑 육사검객이랑 둘이 싸우든지, 아니면 스토리가 여러 가지가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죠? 아니면 이렇게 딱 찔러 죽이려고 하는데 남자자가 딱 막아서든지, 칼을 갖고 딱 막아서든지, 그죠? 한 번쯤 이렇게 검객을 도와줄 수, 검객이 건강이 안 좋다면 남자자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죠. 한 번쯤.
그죠? 그러다가 이제 실력 차이가 많이 나니까 뭐 저쪽에 나가 떨어진다, 한번 도와주고 나가 떨어진다든지, 그죠? 아니면 뭐 외국인 여성이 총을 쐈을 때 남자자가 몸으로 이렇게 막는다든지, 뭐 그런 스토리가 가능하겠죠, 그죠? 아무튼 그렇게 했으면 겐신하고도 좀 다를 텐데, 그죠? 어쨌든 좀 많이 아쉬워요, 그냥. 충분히 캐릭터도 못 살린 것 같고, 너무 그냥 예고편만 봐도 바로 겐신이고, 검술도 한국 전통 검술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제가 옛날에 한국의 어떤 검의 달인 이야기, 재밌는 검의 달인 이야기 들은 거는 어느 왕 때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떤 한국에서 되게 검술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군관 중에. 근데 왕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일본에 그런 검술이 요즘 되게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일본 가서 일본의 검술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배워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 검객이 있대요. 그러니까 관리가 있대요. 그래서 일본 가서 일본 검술을 배워온 관리가 있대요. 근데 그런 스토리를 발굴을 해내서 영화를 만들었으면 훨씬 더 재밌었을 텐데, 그죠? 그 사람이 일본 가서 검술을 배워서 왔대요. 그래서 일본 검술과 한국 검술에 다 있죠. 뭐 그런 걸 이렇게 이야기를 왕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그 활도 최종병기 활도 그 스토리가 있죠. 그 옛날에 어떤 노비였는데 일본 왜군이 이제 해적 같은 사람들이 어떤 마을에 쳐들어온 거죠. 관노였는데 해적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노략질을 하고 하니까 그 사람이 활을 잘 쐈나 봐요. 그래가지고 활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쏴가지고 왜구를 다 죽였대요. 그런 실제 실화가 있는 뭐 이렇게 조선왕조 실록이나 뭐 어떤 그런 기록에 남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이제 약간 각색을 한 거죠. 좀 더 폭넓게. 중국으로 이렇게 각색을 한 거, 중국 사람으로. 그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을 한 거예요. 그죠? 이것도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그 사람 이야기를 이렇게 바꿔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좀 아쉬워요, 그죠? 요렇게만 해도 켄신하고 많이 다르죠, 그죠? 그 여방주는 총과 단검을 다 잘 쓰는, 근데 여자가 칼로 남자를 이긴다는 건 솔직히, 아무리, 그죠? 그렇다 해도 힘들죠? 제가 보기엔 총이 훨씬 더, 그죠? 현실감 있죠? 이게 왜 사격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냐 하면, 그때 당시 사격은 연발이 아니고, 그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단발씩 쏘는, 그러니까 재장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칼로 빠르게 치고 들어가면 충분히 충분히 이렇게 멋진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검객에 꼭 나와야 되는 어떤 그런 거, 이거 칼로 그 총을 쪼개는 거, 그런 건 한 장면 정도 나와줘야죠, 그죠? 외국에 보면 총 쏘면 이렇게 칼날로 총알을 이렇게 쳐내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 약간 과장되긴 하지만 그 정도 나와줘야죠, 그죠? 아무튼 좀 아쉬워요, 그죠? 소재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좀 뭔가 좀 많이 아쉽고, 그리고 한국에서 활을 단 한 발 딱 쐈죠. 임금이 광해군이 쏜 그 한 발 딱 있죠. 화살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이상하고, 조선시대 때, 그죠? 물론 이제 검객이 위주지만, 뭔가 이렇게 서포터를 해주면서 검객이 돋보이게 만들어야 되지 않았나, 그죠? 우리가 무기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도 창술하는 거, 조선시대 보면 창술도 있고 검술도 있고 뭐 활도 쏘고 그죠? 뭐 여러 가지. 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임진왜란 이후면 총도 쏘았을 테고, 그죠?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칼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그러니까 다른 무기도 나오면서 그 중에 칼이 돋보이게 만들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죠? 그게 좀 아쉬워요, 그죠? 그리고 조연이 너무 약하고, 그리고 육사검객 같은 사람은 좀 더 날렵하고 날카로웠어야 되지 않나? 약간 허준호 씨 같은 느낌? 그죠? 약간 허준호 씨 같은 그런 느낌이 이었어야 되지 않나? 좀 더 이렇게 좀 샤프하고, 그죠? 그런 사람이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좀 아쉽고, 여방주도 솔직히 좀 대가 약하고, 그죠? 여방주가 물론 이렇게 그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남자 홀리는 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때는 여방주 같이 저렇게 약간 조신한 스타일이 있다면 약간 이렇게 좀 노는 여자 같은 약간 노는 여자 같은 그런 사람도 좀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근데 그 외국인 여성이 안젤리나가 약간 노는 여성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오긴 해요. 근데 뭐 씬 자체가 거의 뭐 엑스트라 수준이라 그렇게 이렇게 뭔가 논할 그게 안 돼요, 그죠? 뭔가 이렇게 싹 홀리는, 검객을 홀리든지 남제자를 홀리든지 뭔가 이렇게 싹 이렇게 미모로 이렇게 확 사로잡는, 그죠? 첫눈에 반하는, 둘 중에 하나를 첫눈에 반하게 만드는 뭐 그런 게 있든지, 아니면 검객이 여방주한테 반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그런 약간 애정관계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그러면서 이제 뭔가 알콩달콩 엮이는, 근데 주모하고 약간 그런 게 있죠. 주모하고 뭐 그런 썸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솔직히 조금 글쎄 좀 그런 스타일보다는 좀 더 미모 수준을 끌어올려야 되지 않나.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그죠? 조금 그런 거에 좀 아쉽고. 그래서 검객 내가 감독이라면 일단 코디부터 바꿨을 거다. 제발 한국 감독님들이 왜 자꾸 일본 영화를 베끼는지, 예전부터 왜 자꾸 일본 영화를 참고하고 베끼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을 가지지만 한국 영화만의 어떤 독특한 창의적인 그런 영화들 많이 만들어줬으면 해요.